우리 앞에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만 구한다면 두 수의 공배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만큼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강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이 수들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12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먼저 1 곱하기 12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다음 2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3 곱하기 4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18을 한번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까요? 18은 1 곱하기 18 또는 2 곱하기 9 또는 3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곱으로 나타내어진 수들은 그 수의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쪽에 있는 수들이 12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들이 18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이 중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들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최대 공약수. 그럼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바로 6이 들어있는 2 곱하기 6과 18은 3 곱하기 6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한번 아래로 옮겨서 새로 써볼게요. 12는 2 곱하기 6, 18은 3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2와 6과 3 세 수를 모두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2와 3까지는 괜찮은데 6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중복되지 않게 그 중에 한 번만 곱해준 것이죠. 2 곱하기 6 곱하기 3을 계산했더니 36이 나왔네요. 바로 이 36이 12와 18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인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이렇게 12와 18 두 수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이게 표시를 해본 것이죠. 어떤 수로 나눌 것이냐면 말이에요.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공약수로 나눌 거예요. 우리 앞에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럼 6으로 이 두 수를 각각 나눈 다음 그 몫을 아래에 써주면 되겠군요. 12를 6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죠. 18을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두 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1 말고 다른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이때 6, 2, 3 세 수를 모두 곱해준 것이 바로 12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간단하죠? 우리는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봤죠. 그럼 이번에는 두 수가 아니라 여러 수,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한번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2를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18을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색칠해 볼까요? 2 곱하기 3, 이 부분이 양쪽 모두에 들어있죠. 자, 그럼 이때 12와 18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공통된 부분은 한 번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써주고요. 나머지 2와 3까지 써서 모두 곱해주면 그 값 36이 바로 12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와 18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약수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편한 수로 나누어 주면 돼요. 선생님은 2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2로 나눴더니 12를 2로 나누면 몫이 6이죠. 18을 2로 나누면 몫이 9예요. 자, 6과 9 한 번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공약수가 있나요? 있죠. 어떤 수? 바로 3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3으로 나누어 보면 6은 몫이 2가 되는 것이고요. 9를 3으로 나누면 3이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2와 3은 1 말고 다른 공약수로 나눠줄 수 없으므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 2와 3 그리고 몫인 2와 3 이 네 수를 모두 곱한 값인 36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 수들의 공약수로 이렇게 쭉 나눠줄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요. 그렇게 나눈 다음에 앞에서 나누어 주었던 공약수들과 그리고 밑에 남은 몫들을 모두 곱해주면 그게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수의 1이 아닌 다른 공약수들로 나눠주어 각각의 몫을 밑에 쓰고 그리고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다면 그때 나눈 수들과 밑에 있는 몫들을 모두 곱한 값이 처음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사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모두 머릿속에 잘 입력했죠? 교재 38쪽에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했군요. 자, 그런데 그냥 수가 아니라 세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진 수네요. 이럴 때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먼저 공통된 부분을 표시해 준 다음에 이 공통된 것은 한 번만 곱해 준다고 했죠. 그 다음 나머지 남은 부분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2와 3을 곱하면 6, 6과 5를 곱하면 30, 그리고 30과 7을 곱하면 210이므로 4번 문제의 답은 2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어떤 수를 8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이게 어떤 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8의 배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1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즉 12의 배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8 그리고 12 두 개의 공배수를 구하라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므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밑에다가 한번 써서 풀어봅시다.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로 나눠줄까요? 자, 2로 나눠주면 2, 4, 8, 2, 6에 12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2로 나눌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2, 2는 4, 2, 3은 6.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네 수들을 곱해주면 되겠군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계산하면 얼마죠? 바로 24가 되는 거죠. 즉 8과 12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4라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영준이가 설명하는 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씩 잘 살펴봅시다. 4와 6의 공배수라고 했네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4와 6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자, 2로 나눌게요. 2는 4, 2, 3은 6. 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세 수를 곱하면 얼마죠? 12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죠. 이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들 어떤 수들이 있죠? 12, 24, 36, 48, 60, 72 이런 수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조건, 40보다 크고 70보다 작은 수들 어떤 수들이 있나요? 48과 60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군요. 48 그리고 60. 마지막 조건을 봤더니 이 수가 15의 배수이기도 하대요. 즉 15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라는 것이죠. 15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48과 60 중에 무엇인가요? 바로 6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0이라는 수는 15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준이가 찾고 있는 수는 60이 되겠네요. 우리 수포자에서 수학 만점하기 되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에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교재 41쪽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느 기차역에서 광주행 기차는 18분마다 출발한대요. 18분, 36분 이렇게 18의 배수만큼 출발하는 것이죠. 다음 부산행 기차는 45분마다, 즉 45분의 배수만큼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전 8시에 광주행과 부산행 기차가 동시에 출발을 했다면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이 몇 시 몇 분인지를 묻고 있네요. 8시 다음번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18과 45의 공배수들,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군요.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써봅시다.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줘야겠네요. 어떤 수로 나눠야 될지 이렇게 봤더니 18을 어떤 수로 나눈 게 6이에요. 무엇으로 나눈 것이죠? 3으로 나눠준 것이죠. 자, 그랬더니 6과 15가 됐네요. 이번에는 6을 어떤 수로 나눴더니 2가 됐어요. 어떤 수? 바로 3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되었겠죠. 여기 있는 15를 3으로 나눠주면 몫이 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네 가지 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바로 90이 되는 거예요. 즉, 따라서 두 기차는 몇 분마다 출발하는 거라고요? 90분마다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차가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했다고 했으므로 다음 차는 90분 후인, 자, 9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시간이 60분이므로 1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1시간 30분을 더한 시간 얼마죠? 자, 9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9시 30분이 아니라 반드시 답을 쓸 때는 오전 9시 30분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놀이공원에 바이킹과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바이킹은 6일마다, 청룡열차는 9일마다 정기점검을 한대요. 즉 6의 배수로 그리고 9의 배수로 정기점검한다는 거죠. 4월 12일에 두 놀이기구를 동시에 점검했다면 다음번에는 언제 동시에 점검하는지를 묻고 있네요.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6과 9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9는 3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공통된 부분이 어떤 수인가요? 바로 이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죠. 자, 그럼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공통된 수는 한 번만 곱하고 자, 나머지 수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인 거죠. 얼마인가요? 18이 되는 거예요. 즉 최소 공배수가 18이라는 것은 동시에 점검하는 날이 18일 후라는 뜻이죠. 처음 4월 10일에 점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점검일은 18일 후인 몇 월 며칠? 4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즉 문제의 답을 4월 28일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고요. 공배수의 최소 공배수의 개념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